그러면서 유재수 야생화를 전문으로 하는 W농원 W가든센터의 왕가든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지난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알리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할 것들은 다알리아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또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떤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지 한번 그것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우선 우리가 지금 판매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크리스마스 로즈서부터 시작해서 발레리나 잉크 이런 것들은 많은데 저희들이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거고, 이번에 소개할 것들은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리지 않았던 의아리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 의아리 다 아실 거예요. 의아리, 지금 의아리 좀 빠르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특별한 의아리죠. 사실은 녹화상록 의아리라는 식물과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보시면, 지중해 의아리라는 식물이에요. 지중해 의아리 같은 경우도, 우선 녹화상록 의아리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실내에서 지금 사실 겨울이다 보니까 실외로 바로 심을 수는 없어요. 실외로 바로 심을 수는 없는데, 녹화상록 의아리나 지중해 의아리 같은 경우는 화분에 심어서 이렇게 가꾸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한성 온도가 그리 세지는 않아요. 내한성 온도가 강하진 않기 때문에, 아마 베란다에서 정도 월동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화분에 심어서 겨울에는 실내에 들어와야 되는 식물, 그리고 봄이나 여름, 가을은 밖으로 나갔다가 겨울에는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식물 중에 하나인데, 녹화상록 의아리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향이 정말 좋잖아요. 향이 너무 좋아서 아마 봄에 피는 꽃들 중에서 향이 제일 먼저 나는 꽃이 녹화상록 의아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흰색과 녹색의 중간 형태의 꽃이 피는데, 꽃은 굉장히 우아하면서 고급스러운 꽃이 펴요. 그리고 향이 좋아서 집안에 있으면 의아리 향이 집안에 이렇게 은은하게 퍼지거든요. 그런 향 때문에도 굉장히 많이 찾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집 안에서도 사실 넝쿨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집 안에서 키울 수 있는 넝쿨 식물이 뭐가 없어 하는데, 사실 집안에서 키우는 넝쿨 식물은 가시가 있는 건 싫어하시잖아요. 가시 있는 넝쿨 식물은 싫어하시다 보니까 집 안에서 가시가 없고 이렇게 잘 클 수 있는 그런 의아리인데, 겨울에도 상록이다 보니까 잎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잎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상 가치가 굉장히 있고, 녹화상록 의아리 같은 경우는 꽃도 이쁘고 향도 좋지만 사실 잎 자체만으로도 관상 가치가 굉장히 있는 식물이어서 잎 자체만 가지고도, 잎만 가지고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 중에 하나가 녹화상록 의아리인 것 같아요. 녹화상록 의아리 번식 방법은 보시면 줄기가 마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삽목을 통해서도 번식이 잘 되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삽목으로 번식을 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개체수를 계속 늘려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주대를 만들어서 내 집 안에서도 한번 넝쿨로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집 안에 조그마한 식물원처럼, 조그마한 내 집 안에서 넝쿨 식물을 통해서 식물원처럼 꾸밀 수도 있고, 굉장히 운치 있게 내 집 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는 조금 제주도나 남부 해안 지방에서는 월동이 되는데, 나머지 지방에서는 월동이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내한성 온도가 영하 10도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원에서는 안 맞지만 실내에서 넝쿨로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 녹화상록 의아리를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이번에는 지중해 의아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중해 의아리 같은 경우인데, 꽃이 일반 의아리들하고 피는 시기가 조금 달라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꽃이 피어 있잖아요.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보이실는지 모르겠네요.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지중해 의아리 같은 경우는 꽃 피는 시기가 겨울서부터 봄까지도 이렇게 꽃이 피어요. 이렇게 꽃이 보이시죠? 예. 잡기가 애매한데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그런 식물이고요. 그래서 겨울에 꽃을 보기가 힘들다 하면 지중해 의아리 같은 걸로 해서 겨울에도 내 집 안에서도 꽃을 볼 수 있고, 지중해 의아리도 사실 저희 집에서 실내 식물로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넝쿨로 이렇게 올렸는데 굉장히 운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높게 올라가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지주대를 만들어서 일자로 쭉 올리니까 정말 운치가 있고, 베란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렇게 한번 기역자로 돌릴 수 있잖아요. 양쪽으로 기역자로 돌려서 한번 키워보시면 굉장히 운치가 있는 식물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부지방이나 제주도에서는 월동이 되지만
남부도 해안가 정도입니다. 남부 해안가 정도에서는 월동이 되지만 그 내륙 지방에서는 월동이 힘든 식물이다 보니까 정원 식물로는 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실내에서 운치 있게 키울 수 있는 식물이라서 우리 구독자님들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고요. 이 두 가지 식물 같은 경우는 특징이 실내에서 키우기 좋은 넝쿨 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둘 다 번식 방법은 삽목으로 번식이 가능하니까 삽목을 통해서 번식해 보시면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훨씬 더 아름다운 식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본론에 대해서 들어가면 오늘 본론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그쵸. 달리아에 대해서 말씀해 간 우리 구독자님들. 질문 하나 주셨어요. 음. 그 녹사가리에 켄트마이저 다른 점이 뭘까? 녹사가리와 켄트마이저의 다른 점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녹화가리 중에서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녹화가리 품종 중에서 아발란체라는 식물이거든요. 아발란체라는 건 그 향이 좋아요. 향이 좋아서 옛날 거 같은 경우는 향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고 한데 얘는 꽃이 굉장히 많이 피면서 다복하게 피면서 향이 좋은 그런 아발란체 식물이고 켄트마이저 같은 좀 옛날에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클리마티스 키우는 방법은 같은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 지주대를 잡아주면 훨씬 더 좋고 지주대가 우리 구독자님들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 이렇게 판매용이다 보니까 그 약간 폴대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폴대보다는 뭐 나무로 해도 운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지주대를 잡아주시면 훨씬 좋고 키우는 방법도 의아리 같은 경우는 걸음을 약간 줘야 돼요. 걸음을 약간 줘야 돼서 왜냐면은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라는 건 뭐냐면 영양분도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걸음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아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의아리 같은 경우는 올 봄에 적극 그 헛것에 의아리가 판매하는 그 35종이 넘는 의아리가 들어오니까 그 저희들이 의아리 판매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안성 강하고 월동 잘 되고 병충해 강한 그런 식물들이라서 우리 구독자님들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품종을 한 35가지 품종으로 들어오니까 그것도 기억해 주시고 다알리아도 지금 당장 판매는 하지 않지만 저희가 12가지 품종의 다알리아가 있습니다. 12가지 품종의 다알리아가 있어서 그건 저희가 지금 판매하기 좀 일러서 지금 오늘은 다알리아에 대해서 소개만 해드리고 판매는 다음에 이렇게 판매를 할 거니까 좀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알리아 특징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국화가의 식물이에요. 국화가의 식물이다 보니까 폼폼 국화 같이 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피잖아요. 근데 국화가의 식물이고 멕시코와 원산지 식물이에요. 그리고 꽃잎의 구조도 좀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꽃잎의 구조 같은 경우는 겹꽃 구조를 띠는 그런 다알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꽃잎이 모양이 이렇게 보면 직선형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약간 옆으로 퍼지는 그런 다알리아도 있어요. 그래서 다알리아는 이런 다알리아도 있어 하는데 이렇게 둥근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늘한 선형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꽃의 크기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5cm 정도 꽃의 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30cm 정도 되는 꽃의 크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5cm 정도 되다 보니까 그건 미니종이다 보니까 조그맣게 키면서 굉장히 개화량이 많은 그런 품종이고 이렇게 30cm 정도 크는 것들은 정말 사람 얼굴만하게도 크거든요. 근데 그런 품종들은 아마 가지가 쓰러질 수도 있어요. 가지가 쓰러질 수 있어서 그런 품종들은 좀 지지대를 세워주시면 꽃이 서 있으면서 훨씬 더 이쁠 거예요. 그래서 꽃은 크기가 다양하고 그 형태도 다양한데 다알리아 꽃의 형태 같은 경우는 5가지 정도의 형태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5가지 정도의 형태가 있는데 단일형이 있고 반겹꽃형이 있고 구슬형이 있고 선형이 있고 볼형이 있습니다. 꽃의 형태도 이렇게 다양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기호에 맞는 것들을 심어주시면 되는데 단일형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한 한 줄기 이렇게 펴서 피는 단순한 형태고요. 반겹꽃형은 꽃이 이렇게 우리가 막 겹꽃처럼 피잖아요. 반겹꽃처럼 이렇게 피는 그런 것들을 반겹꽃형이라고 부르고 구형 같은 경우는 뭐냐면 구슬처럼 이렇게 동그란 형태의 꽃이 펴요. 그래서 구형 같은 경우도 동그란 형태의 꽃이 피고 선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꽃잎이 가느다랗게 이렇게 가느다랗고 뾰족하게 이렇게 막 나와 있죠. 가느다랗고 뾰족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 중에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지를 꽃잎을 바깥으로 벌리는 형태의
꽃을 선형이라고 하고, 보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꽃이 둥글어요. 굉장히 둥글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정말 축구공만한 크기의 볼령도 볼 수 있고 한데, 그런 다양한 형태의 꽃들이 존재하고, 다알리아는 또 꽃의 색상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꽃의 색상도 빨간색, 빨간색, 노란색, 오렌지색, 보라색, 핑크색, 흰색 이렇게 꽃의 색깔들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두 가지 색깔의 꽃을 띠면서 독특한 패턴을 이루는 그런 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두 가지 색이 섞여서 독특한 패턴을 이루는 꽃들도 요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기호에 맞는 것들을 골라서 이렇게 심으시면 되다 보니까 이 다알리아가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의 기호를 맞출 수 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기호에만 맞추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가드너들의 기호를 맞춰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원식물로서는 아마 굉장히 각광을 받고 그 인기가 좋은 그런 식물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품종 중에 하나가 다알리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식용으로도 많이 쓰죠. 장식용으로도 쓰고 절하로도 쓰고 이런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도가 높은 꽃인데, 꽃의 크기 같은 경우도 한 5cm부터 30cm부터 시작해서 한 20cm, 2m까지 이렇게 크는 그런 품종이라다 보니까 식재 위치도 다양하게 할 수가 있고 꽃을 다양하게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우리 구독자님들이 선호하는 그런 식물인 것 같고요. 그럼 이 다알리아를, 화려하고 이쁜 다알리아를 잘 키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있죠. 지금 이렇게 구근 형태가 보이고 있는데 저게 다알리아의 구근이에요. 다알리아 구근 같은 경우 꼭 고구마 같은 느낌도 들고 마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덩이뿌리로 이렇게 번식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다알리아의 구근의 식물의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구근 식물이다 보니까 그처럼 구근 식물들을 잘 키우는 5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5가지 요령만 잘 기억해 주시면 다알리아를 굉장히 이쁘게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첫 번째로는 다알리아를 심어야 되잖아요. 처음은 이제 저런 구근을 받았을 때 내가 심어야 되는데, 심을 때는 뭐가 중요할까요? 그쵸. 심는 시기가 중요하죠. 심는 시기가 언제 심으면 좋냐면, 봄에 이렇게 우리가 심어야 되는데, 봄에도 아무 때나 심어도 될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봄에 심을 때는 아마 마지막 서리가 지나가고 나서 심는 게 좋아요. 마지막 서리가 지나가고 땅의 온도가 한 영상 15도 정도 됐을 때가 다알리아에 심는 최적의 시기거든요. 그때 다알리아를 심어주시면 다알리아가 정말 건강하게 잘 클 수 있는 시기를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심는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심는 위치도 보니까 다알리아는 꽃의 크기가 이렇게 다양하다고 그랬잖아요. 꽃의 크기도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해서 식재 위치를 잡으실 때 너무 앞쪽에 심어주시면 안 돼요. 너무 앞쪽에 심어주시면 안 되고, 식재 위치도 약간 내 정원의 식물의 크기에 따라서 하는데, 거의 다알리아는 중간이나 뒤쪽으로 많이 심거든요. 그래서 중간이나 뒤쪽에 많이 심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그리고 햇빛이 잘 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알리아는 기본적으로 6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야 되고, 토양은 어떤 토양에 심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구근 식물들이 배수가 잘 되는 걸 좋아해요. 배수가 잘 되는 걸 좋아해서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심어줘야 되고, 진흙 성분이 좀 많은 땅에 심게 되면 곰팡이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꼭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심어주시면 좋고, 산성도는 6.0에서 7.0 정도. 그래서 중성이나 중성이나 약산성 정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너무 산성도가 센 곳에는 별로 안 좋아해서 소나무 그늘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심으면 잘 클 수가 없기 때문에 소나무 아래에는 심지 마시고, 담장 밑이라든가 아니면 그 산성 토양이 6.0 정도 되는데 약산성인 곳에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심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심는 방법을 했으면 물 주는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심고 나서 물을 잘 줘야 되는데 다알리아는 물을 어떻게 줄까? 물 빠짐이 잘 된다고 잘 되는 땅에 심으라고 했으니까 얘는 물을 안 줘도 뭐 잘 크는 그런 식물인가? 아닙니다. 다알리아는 꽃을 많이 피운다라는 건 뭐냐면 물도 많이 필요로 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다알리아 같은 경우 거의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꽃이 피잖아요. 정말 설이 내릴 때까지도 꽃이 핀다고 할 정도로 늦가을까지도 꽃이 피는데,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수분이 필요하겠죠. 수분이 필요해서 물은 좋아해요. 물은 좋아하지만 과습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 빠짐이 좋은 땅을 심어줘야 돼서, 땅이 말랐다 그러면 물을 줄 때 충분하게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을 줄 때는 충분하게 주시고, 우리 다알리아가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물은 적절하게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
특히 다알리아는 여름철 물 주기가 중요해요. 여름철에 물 주는데 여름철에 물 주는 것도 시간대가 중요한데 아침에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침에 주는 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다알리아들이 이렇게 딱 햇볕을 받기 시작하면 이제 증산작용이 시작이 되잖아요. 증산작용이 시작되는데 그때 이제 물이 있으면 여유 있게 이제 증산작용을 하면서 다알리아가 건강하게 클 수가 있는데 이제 오후에 주게 되면 그 증산작용을 하는 시기 동안에 물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땅에 이렇게 물을 줬는데도 금방 말라버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금방 말라버리는 경우도 생겨서 땅이 마르기 전에 식물이 먼저 그 물을 흡수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다알리아에 여름에는 물 주는 시기를 그쵸. 아침에 주는 게 좋다. 오전에 오전에 일찍 주는 게 여름에 물 주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알리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가지치기도 중요하잖아요. 이제 저희가 세 번째인데 첫 번째 심는 방법, 두 번째 물 주는 방법, 세 번째 가지치기 하는 방법이거든요. 다알리아 같은 경우는 가지치기를 잘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꽃이 계속 피는 식물들 같은 경우는 가지치기를 안 해주면 에너지가 꽃에 뭐 씨방을 만든다든가 이런 쪽으로 에너지를 딴 쪽으로 쏟아버려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줘서 다른 가지에 영양분이 공급돼서 꽃을 피우는데 영양분을 공급해서 꽃 피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지치기를 해주다 보면 꽃들이 점점 더 풍성해져요. 더 풍성하고 더 많은 꽃들을 볼 수 있으니까 가지치기를 적절하게 해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꽃이 지기 전에 항상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중요한 게 여름철 가지치기입니다. 다알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가 너무 높은 온도가 올라가고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꽃이고 강한 꽃이라도 꽃이 빨리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알리아 같은 경우 꽃의 크기도 큰데 장마철에 그 꽃이 있다라고 하면 그 꽃이 계속 물을 먹을 거 아니에요. 장마가 와서 물을 먹고 해가 그 다음에 쨍쨍 찌게 되면 꽃이 안 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알리아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면 또 병충해의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알리아 같은 경우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전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전지를 해주시는 게 좋은 게, 나 지금 이거 꽃도 볼 수 있는데, 이 꽃 봐야 되는데 아까워. 나 좀 더 보다 전지하면 안 돼? 장마 시작되기 전에 전지해 주십시오. 과감하게 장마 시작되기 전에 전지를 해주시면 장마가 끝나고 나면 더 건강하고 이쁜 꽃들이 많이 피니까 그 병충해에도 강해지고 내 식물을 건강하게 키우면서 더 많은 꽃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장마철 아쉽다고 전지하지 마시고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전지를 해줌으로써 내 다알리아를 건강하게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알리아는 장마 시작되기 전에 전지해 주는 것, 그 꽃지기 전에 전지해 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다알리아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알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병충해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이제 다섯 번째로 병충해 관리인데, 네 번째구나. 저희가 아직 비료 주는 방법을 설명 안 했거든요. 병충해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떤 병충해든지 예방이 중요한 게 병이 걸리고 나면 치료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약도 더 진하게 써야 되잖아요. 그럼 친환경 약재를 사용해서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해 주는 게 좋은데 장마 전, 장마 후, 그리고 5월 달 정도에 한번 예방을 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다알리아가 건강하게 클 수 있으려면 뭐 선충이라든가 뭐 곰팡이라든가 진딧물이라든가 이런 게 안 생기려면 살충제와 살균제를 섞어서 5월 장마 전, 장마 후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내 정원에서 훨씬 더 건강한 다알리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왜 다섯 번째라냐면 비료 주는 방법이거든요. 다른 것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알비료를 주면 돼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알비료를 주면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비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 질소, 인산, 칼륨의 비율이 1대 1대 1이에요. 그래서 그걸 전 생육 기간에 쓴다고 해서 알비료를 주는데 다알리아 같은 경우는 좀 비료 주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빼서 말씀드리는데 비료 주는 방법이 어떻게 다르냐면 다알리아 같은 경우는 생육 초기에는 질소질 거름이 많은 게 좋아요. 질소 함량이 많은 거름이 좋아서 질소가 뭐냐면 식물을 키우는 거거든요. 식물의 이제 줄기라든가 이런 데를 빨리 키워주는 건데 줄기가 잘 크려면 질소질 함량이 많은 거름을 주는 게 좋은데 그런 거름을 쉽게 영양제를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유박입니다. 유박 같은 경우는 질소, 인산, 가리의 비율이 4대 2대 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인산이나 가리보다는 질소가 많기 때문에 칼륨이죠. 질소, 인산, 칼륨인데 뭐 가리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칼륨이 맞는 표현입니다.
4대 2대 1이기 때문에 질소의 함량이 좀 높아요. 그래서 초기 생육기에는 유박을 통해서 질소 지거를 많이 공급해줘서 대가 건강하게 크게 해주고 꽃이 피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 초기에만 그걸 유박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인산과 칼륨의 비율이 높은 걸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뿌리와 꽃을 이제 튼튼하게 하는 거죠. 뿌리와 꽃을 튼튼하게 해서 뿌리가 튼튼해져야 꽃도 튼튼하게 맺히거든요. 그래서 인산과 칼륨이 함량이 높은 그런 영양제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꽃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구근들이 그 칼슘이 많아지면 구근들의 생육이 좋아지거든요. 칼륨이 많아지면 구근들의 생육이 좋아지기 때문에 구근들이 내년에는 더 풍성한 구근을 또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초기에는 유박을 주시고 질소질이 함량이 높은 유박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는 인산과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주시는데 주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시고 9월 달까지만 주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달까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영양제를 이렇게 공급해 주시면 다알리아가 정말 내 정원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정도로 꽃이 이쁘고 아름답게 피는 꽃이니까 정말 다알리아는 월동이 안 된다고 해서 정원에 안 심는 그런 식물이 아니에요. 월동은 안 되지만 내 정원을 정말 봄, 여름, 가을을 화려하게 밝혀줄 수 있는 그런 꽃이잖아요. 그래서 다알리아는 내정원 한번 꼭 심어보시고 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정원수로 각광받고 있는지, 정원의 꽃으로 각광받고 있는지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알리아 같은 경우는 그 내정원에 꼭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알리아 같은 경우 내한성이 좀 약한 게 단점이잖아요. 그럼 구근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구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구근 관리를 또 어떻게 하나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아까 그 구근 있는 거 한 번만 더 이렇게 띄워주시면 구근이 보면 하나를 심어 놓으면 저렇게 막 그 고구마처럼 막 이렇게 많이 생겨요. 구근들이 많이 생기는데 구근에 하나하나에 사실은 눈이 있어요. 근데 그 눈이 가을에는 잘 안 보이는데 봄이 되면 구근에 눈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렇게 분주를 해서 이렇게 심어주시면 하나의 개체가 생성이 되는데 다알리아 구근은 언제 캐는 게 제일 좋냐면 서리가 내리기 전에 캐는 게 좋습니다. 서리가 내리기 전에 캐서 이제 내가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보관하면은 아깝잖아요. 다알리아 부분 같은 경우는 일반 부분들보다 훨씬 가격도 비싸고 그런데 그걸 막 보관하기는 그렇고 왕개라든가 톱밥이라든가 아니면 상토 같은 걸 이렇게 비닐에 살짝 넣어서 아니면 신문지에 말아서 신문지를 펴놓고 톱밥을 넣어놓고 국, 국을 이렇게 싸서 보관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국은 보관하는 방법은 한 영상 5도 정도, 5도에서 10도 정도 사이에서 보관하는 게 좋아요. 영상 5도에서 10도에서 보관하는 장소는 이제 실내에 있는 아마 신발장이 그 정도에 제일 가까운 온도일 것 같아요. 실내에 있는 신발장까지는 저희가 보통 난방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난방이 되지 않는 실내 신발장 정도가 다알리아 구근에 적합한 보관 장소고 물론 이제 베란다도 뭐 이렇게 우리 쪽 베란다는 너무 춥지 않아 춥지 않기 때문에 베란다에 보관해도 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베란다가 영하 5도 이하로 영상 5도 이하로 잘 안 떨어지는 곳 그런 데는 괜찮습니다. 근데 아마 베란다는 너무 추우면은 영하로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영하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베란다 쪽은 살짝 위험할 수 있고 영하 5도 이하, 영상 5도입니다. 영상 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구근을 보관하시고 매년 봄에 땅이 얼고 땅이 녹고 이제 마지막 서리가 끝난 다음에 땅이 다시 아까 땅의 온도가 한 15도 정도 됐을 때 그때 구근을 심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알리아를 아름답고 튼튼하게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알리 봄꽃 구근하고 같이 하면 될까요? 라고 클레오맨 잠깐만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방송 못 보고 제가 막 이렇게 막 나간 것 같은데 죄송해요. 그냥 막 설명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막 제가 뭐 많이 알아서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 다알리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색깔을 혼합으로 심었을 때 굉장히 화려하게 했습니다. 정말 다알리아 구구 같은 경우 혼합으로 심어 놓으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색깔이 화려한 꽃들이 크기가 커서 한 품종을 여러 주로 심는 것보다는 혼합해서 쉽게 했을 때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다알리아 돌 클레마티스 판매 방송을 언제 하시는지 저희가 아마 설이 지나면 클레마티스 판매 방송을 할 거거든요. 그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가지 품종 정도가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알리아 정말 심으면 이쁘고요. 지중해 의아리 아파트 조금 높은 것도 괜찮을까요? 뭐 실내 식물로는 괜찮습니다. 실내에서 키우는 것은 아마 베란다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능풀로 돌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베란다를 전체적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요. 식재 시기는 봄꽃 구근과 같이 하면 될까요? 봄꽃 구근 같은 경우는 좀 다알리아보다 먼저 심기도 해요. 근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봄꽃 구근들이 먼저 심어지고 다알리아가 좀 늦게 심어질 것 같은데 비슷한 시기에 심으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지중해 의아리는 지금 구입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다알리아를 저희가 판매 시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지금 바로 이렇게 팔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왜냐하면 식재 시기까지는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파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아마 2월 달 정도에는 아마 예약 접수를 받지 않을까 싶거든요. 2월 달 정도에 예약 접수를 받을 거고 다알리아 12종이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구분에서 이제 상장점이 눈이 있어요. 눈이 있는데 그 눈을 다치지 않게 저희들이 해서 구분 하나씩 하나씩 해서 이렇게 판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심는 시기는 땅의 온도가 15도 정도 올라가는 마지막 서리가 내리고 나서 심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러니까 남부지방이 좀 심는 시기가 식재 시기가 좀 빠를 거고요. 중부지방에서는 아마 한 4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4월 초에 심으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다알리아를 통해서 내 정원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다알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알리아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채팅 올라온 것도 못 보고 그냥 막 말만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독자님들 다알리아 꽃 보시면 행복하잖아요. 지금 꽃이 없는 시기인데 이렇게 꽃을 볼 수 있다라는 것도 행복하니까 우리 다알리아 꽃 그림이라도 이렇게 보시면서 뭐좀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구와 봄꽃 오레마리는 언제 구입 가능한가요? 설구와 봄꽃 오레마리는 저희가 2월 달부터 아마 판매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설구와 봄꽃 그 핑크 오데마리라고 하죠. 핑크 오데마리 같은 경우는 사실 정원에서 심으면 굉장히 좋은 식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차이니스 스노우볼 같은 경우도 1년에 2번, 3번까지도 개화하는 그런 꽃이잖아요. 그래서 차이니스 스노우볼 같은 경우도 인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판매가 되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저희 W 가든센터 W 농원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새해에도 저희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 정원에서도 아름다운 식물들 많이 많이 가꾸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